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촬영 준비를 하던 일본 아나운서 출신의 제1교포 여성이 돌연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벌린 채 멈춰 섰습니다. 머리를 이리저리 돌리며 주위를 둘러보던 그녀는 황당한 웃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여성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일본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아온 제1교포입니다. 이번에 한국 문화를 취재하기 위해 2달간 서울에 머물게 된 그녀는 강남의 화려한 거리 한가운데에서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녀의 반응을 보고 동료들은 물론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의아해할 정도였죠. 그녀가 놀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 에리입니다. 지금은 일본 방송에서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방송 생활한 지는 3년 정도이며 많은 것을 체험하며 각국의 생활 문화를 논의 중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 부모님 일로 인해 일본에서 살았으니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익숙하죠. 그런 저에 비해 부모님은 일본보다 한국 생활이 더 편하다고 하시며 한국이 선진국이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일본 생활이 크게 불편하다거나 어려운 부분은 느끼지 못하죠. 아마도 어릴 때부터 생활해서인지 이미 익숙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송에서 보는 한국과 사람들이 더 낯설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아 여행을 간 적이 없기에 지금은 조금 두려움이 생기나 봅니다. 일본에서 학교 다닐 때는 독도는 일본 땅인지 한국 땅인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걸 알고 뼛속은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일어도 공부하며 한국어도 따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일본어만 쓰지 않고 틈틈이 한국어를 배운 건 정말 잘한 일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나라를 경험해 보지 않은 저로선 일본보다 더 선진국이 있을까 하면서 살았어요. 미국이나 같은 나라를 가도 공항이나 시설 같은 건 별 차이가 없다고 느껴졌지요. 다만 서양인과 달리 동양인들은 체격이 작거나 왜소하다는 느낌은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미국 여행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 키와 좋은 체격 덕분인지 미국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심지어 현지 사람들로부터 미국인이냐는 농담 같은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는 저에게 영어 실력과 체격에서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의 소비 습관을 비교해보면 문화적 차이가 얼마나 흥미롭게 드러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뚜렷해서인지 친구들과 식사를 하더라도 각자 계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함께라는 개념이 소비 습관에도 반영되어 모일 때마다 파티를 열고 즐기는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파티 문화는 정말 독특했어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 시간을 함께 나누는 데 의미를 두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소소한 일상의 식사조차도 개개인이 각자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 일정은 다음 주로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에 사니 당연 한국보다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모든 디지털 문화나 서비스 음식 면에서도 으뜸 일본이라고 말하는데 저희 부모님은 한국 사람인지 항상 다르다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전 그게 뭔지 궁금했어요. 이번 기회에 가까운 한국을 갈 수 있다니 어쩌면 무책임하지만 호기심도 듭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그 순간 마치 고향의 품에 안기는 듯한 포근함이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오랜만에 밟아보는 한국 땅. 그리고 비슷한 정서를 공유하는 동양인의 나라라는 점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안내방송, 익숙한 한국 음식 냄새. 그리고 한국 특유의 따스한 분위기는 그동안 묻어두었던 향수를 조용히 깨우곤 합니다. 같은 동양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괜히 낯설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게 신기하죠. 그곳에선 모든 것이 반갑게 느껴지겠죠. 길거리의 소소한 간판부터 사람들의 익숙한 말투까지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집의 감각들이 하나둘 되살아날 테니까요. 특히 제 눈에는 한국인 승무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크고 세련된 모습, 품위 있는 옷차림까지 모든 것이 남달랐어요. 평소 외모와 서비스에 관심이 많은 제게는 그들의 말투, 미소, 그리고 섬세한 태도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다가왔습니다. 특히 그들의 목소리는 부드럽고도 명확해서 안내 방송조차도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고 친절한 응대는 마치 특별한 환영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음료 서비스를 시작하자 저는 이번 기내식을 간단하게 커피 한 잔으로 음미하기로 했습니다. 따뜻하게 스며드는 커피 향이 기내를 감돌며 마치 마음까지 녹여주는 듯했죠. 평소와는 다르게 고도 35,000피트 위에서 마시는 커피는 그 자체로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한국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공항 내부를 둘러보던 중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환하게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단정한 교복 차림에도 하나같이 빛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 옆으로는 키가 크고 비율이 좋은 남학생들도 여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지나가는데 어쩐지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 사람들이 찌들어 있다는 부정적인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에 살짝 긴장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공항에서 마주한 풍경은 그 모든 편견을 한순간에 깨트려 주었습니다. 젊고 활기찬 에너지, 세련되고 밝은 분위기는 오히려 이곳이 얼마나 활기차고 아름다운 곳인지 느끼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활짝 피어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에서는 생동감이 느껴졌어요. 공항이라는 공간 자체가 마치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상징하듯 깨끗하고 세련된 모습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들었던 한국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것이 기대 이상이었고 그 순간 한국에 돌아오길 정말 잘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를 숙소에서 머물며 한국의 첫날을 정리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이곳의 모습에 아직도 안이 벙벙한 상태였어요. 내일 이스 촬영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처음 와본 한국에서 내가 제대로 말문을 열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죠. 이곳이 진정 내가 발을 디딘 새로운 한국이라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내일의 촬영이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오늘 본 한국의 모습이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아름다움을 내 방식으로 기록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새로운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밤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강남의 번화가에 도착하자마자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가 단숨에 전해졌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지만 거리 곳곳에서는 이미 활기가 넘쳤고 세련된 간판과 사람들의 분주한 발걸음이 강남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정은 한국을 소개하는 방송 촬영의 일환으로 강남을 중심으로 쇼핑과 맛집 탐방이 주요 목적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트렌디한 의류 매장과 독특한 소품 가게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저는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한국의 최신 유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현지 음식점을 찾아가 한국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기로 했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와 아기자기한 메뉴판이 인상적인 식당에서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는데 진한 육수와 담백한 고기의 조화가 정말 일품이었죠. 그 순간 이 맛을 꼭 방송으로 전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남 거리를 걸으며 느낀 건 한국 사람들이 정말 키가 크고 날씬하다는 것이었어요. 책이나 이야기로만 들었던 한국과는 너무 달라 혼란스러울 정도였죠. 그들의 비율은 마치 조각처럼 아름다웠고 길고 늘씬한 팔다리를 보고 있자니 현실감이 사라지는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활을 즐기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몸매를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은 단순히 외모뿐 아니라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가 몸 전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길거리의 분식집에서 즐기던 떡볶이와 어묵, 카페에서 마시는 한 잔의 달콤한 라테, 혹은 다이어트에 좋은 한식 반찬들이 그 비결일까요? 아니면 매일 걷고 움직이는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 때문일까요? 한국 사람들이 즐기는 음식과 문화가 그들의 균형 잡힌 모습의 비결이라면 저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며 느낀 건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자신감과 활기는 단순한 유행 이상의 매력을 만들어냈고 그 순간 한국에 완전히 반해버린 제 자신을 발견했답니다. 강남 거리를 걸으며 한국 사람들의 모습에 감탄하던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 이상형도 한국 남자가 아닐까? 라고요. 키는 기본이 180cm를 훌쩍 넘고 작은 얼굴에 세련된 스타일, 마치 길거리가 연예인들로 가득한 느낌이었으니까요. 제가 168cm 52 몸무게인데 일본에서는 저보다 키가 작은 남자들과 왜소한 체격이 흔했어요. 한국에서는 그와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 펼쳐져 너무 놀라울 따름입니다. 남자들은 한결같이 비율이 좋고 어딘지 모르게 당당해 보였어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도 어깨가 펴지고 자신감이 올라가는 것 같았죠. 그들이 단순히 외모뿐 아니라 옷차림에서도 세심한 감각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이게 바로 한국의 매력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에 감탄이 절로 나왔고 그들의 여유로운 태도와 자신감이 더해져 한층 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아마도 한국 남자들의 이런 모습이 제가 느낀 한국의 아름다움과 어우러져 더 깊은 인상을 남긴 것 같아요.
어느새 제 마음속에 이상형으로 자리 잡은 그 모습들에 다시 한번 설레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헬스장으로 향하는 한 남성분과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매일 운동으로 몸매와 건강을 철저히 관리한다며 요즘 한국 사람들은 건강과 자기관리에 큰 관심을 가지며 이를 실천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자신을 꾸밀 줄 아는지, 그리고 진정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촬영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한 저는 이곳의 라이프 스타일이 제게 정말 잘 맞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규칙적인 생활, 외모뿐 아니라 내면의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 그리고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는 제가 그동안 그리워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매력과 단체의 조화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한국 사회는 매일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 여행을 하며 알게 된 건 저희 부모님도 한국에서 살던 시절을 많이 그리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본처럼 개인주의가 강한 환경에서는 단체 속에서 특정인을 따돌리는 일이 빈번하곤 하죠. 반면 한국에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어울리는 분위기가 강해 보였고, 이런 문화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촬영을 마무리하며 비행기를 타기 전 문득 한국에서 살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비록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에 몸을 실었지만 이번 여행은 제 마음속에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어요.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단순한 촬영 이상의 감동으로 다가왔고, 이 작은 나라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저는 이 경험을 소중히 간직한 채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에리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 정말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살며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점들을 직접 체험하며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문화를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느끼신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공감과 흥미를 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